안녕하십니까, 김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6학년도 경인교육대학교 수시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 빨간 글씨로 된 것들이 변동사항이고요. 검정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은 작년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고 놓고 보면 경인교육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인 교과 전형하고 일반 종합 전형인 교직 적성 전형이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요. 나머지 전형들에 대해서는 특별 전형이기 때문에 해당 학생들에 대해서만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학교장 추천 전형에 작년에 120명을 선발하던 것이 올해 10명이 감원돼 갖고 110명을 모집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교직 적성 전형은요. 225명을 선발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10명이 증원됐습니다. 자, 이 부분이 변동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수능 최저 등급이 4합 12등급이었습니다. 자, 근데 올해는 이것이 2등급 완화돼서 14등급으로 됐다는 것.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이 14등급으로 완화됐다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학생들의 교과 성적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생부 교과 성적이 70%를 반영하고 면접이 30%를 반영하는데 이 면접은 비대면 면접으로 PF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도 작년 같은 경우는 서류 100%, 그 다음에 인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영상 업로드 부분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이 영상 업로드 부분이 없어지고 면접으로다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서류가 70, 면접이 30%를 반영하는데 이 면접 또한 비대면 면접으로 진행을 하면서 PF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거. 자, 이 부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경인교육대학교 같은 경우는 원서를 지원한 후에 9월 12일 6시에 마감을 한 다음에요. 이 전형일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학생입니다. 1단계가 없습니다. 경인교육대학교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면접 영상을 제작해서 업로드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 바로 전형일입니다. 그래서 9월 22일 날 10시에 문제가 공개가 되고 이 문제를 9월 24일 이틀 정도 시간이 있는 거죠. 9월 24일까지 제작을 해서 업로드를 시켜야 된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면접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영상을 제작해야 되는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교과 전형의 서류 평가를 보면은요. 경인교육대학교에는 등급 점수뿐만이 아니라 성취도로 나와 있는 모든 과목들에 대해서 A는 1등급, B는 3등급, C는 5등급을 쳐서 평가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게 되면 되고요.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경인교육대학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자기가 알고 있는 자신의 등급보다 성취도까지 집어넣게 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의 내신 성적이 우수하게 좀 더 높아지게 변화됩니다. 자,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생부에서 모든 전형이 마찬가지겠지만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종합전형 서류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내신을 보냐 안 보냐 이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요. 내신을 안 본다 할 수도 없고요. 다만 정량적 표현 방법으로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정성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정석적 평가 방법 안에 학업 역량을 평가할 때 그 부분의 내신이 반영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나와 있는 내신뿐만이 아니라 성취도뿐만이 아니라 이수, 단위, 그 다음에 거기에서 성적 변화 추이 이런 것까지도 모두 또는 수업의 집중도, 세부 능력 특격 사항까지도 다 확인한다는 얘기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학업 역량을 평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교직 적합성 및 잠재력 평가에서는 교직 적합성, 리더십과 자기주도성, 교직 인성 부분에서는 공감 및 소통 능력, 나눔과 배려 부분에서 상세한 평가 기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 부분에서 학업 역량은 25%를 반영하고요. 교직 적합성이
5%를 반영하고요. 리더십과 자기 주도성이 15%, 공감과 소통 능력 20%, 나눔과 배려 15%. 다시 말해서 인성 부분이 35%고 적성 부분이 35%, 그다음에 학업 역량을 25% 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서울교육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업 역량이 40%인 반면에 경인교육대학교는 25%밖에 반영 안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서울교육대학교 같은 경우는 적성이 40%인데 경인교육대는 35%고, 인성 같은 경우는 서울교육대학교가 20%인데 경인교육대학교는 35%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울교육대학교와 경인교육대학교를 비교한다면 경인교육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업 역량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비교과 부분에서 교직 인성과 적성이 잘 갖춰져 있다면 합격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경인교육대학교 면접 평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교과전형, 종합전형 모두 다 비대면으로 실시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출제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상을 제작해서 업로드를 하면 됩니다. 다만 평가 항목을 보면 교과전형 같은 경우는 교직 인성과 교직 적성이 합쳐진 문항이 출제가 될 것이고요.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교직 인성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받았을 때 그냥 아무렇게나 여러분들이 답변을 준비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답변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PF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통과한 학생들은 모두 다 300점을 맞고요. 통과하지 못한 페이를 받은 학생들은 0점을 받아서 불합격이 되게 됩니다. 자, 작년 같은 경우에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요, 영상 답변 녹화 동영상을 업로드했었는데 이 부분은 평가가 됐기 때문에 점수를 평가가 됐기 때문에 조금 잘못 찍었어도 좀 감점이 됐지 불합격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페이를 받는 학교는 학생은 무조건 불합격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셔야 되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많은 불안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평가 기준에서 불합격에 해당되는 부분만 하지 않는다면 다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불합격 요인들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동영상을 미제출하는 경우, 자, 이런 학생은 없겠죠. 자, 왜냐하면 내가 경인교대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동영상을 당연히 제출을 해야 되는데 기중에 제출하지 않은 학생도 있었습니다. 자, 어떤 학생들이냐면요, 9월 모의고사를 보고 모의고사 성적이 서울교육대학교 이상으로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온 학생이, 내가 만약에 경인교육대학교에 합격을 하게 된다면 서울교육대학교 가고 싶지만 정시에 가지 못하고 납치될 수 있네 라는 생각을 하는 학생이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모의고사 성적을 가채점을 한 결과가 정말 우수한 성적이 나오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영상을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불건전한 면접평가 원칙을 위배한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학생들이 자신이 조금이라도 높은 점수를 받으려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생활기록부 기재 지표나 사고로 위배되는 원인들이 위배되는 교칙 등을 언급한 경우, 이 경우도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학교 생활기록부의 제도 변화에 인해서 대입 전형 자료에 반영되지 않는 사항을 언급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학생들이 털어 있기는 해요. 뭐 논문에 대한 얘기를 발표한다든지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거 꼭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부 기재 지표나 제도 변화에 대한 것들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별도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접과 관계없는 다른 내용에 인해서 내용이 충실치 않은 이런 경우에 대해서 불합격하는 학생들은 발생됩니다. 자, 내용이 충실치 않다.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충실하다, 충실치 않다라는 것은 그 내용을 보고 그냥 하나만 하는 소리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지 그럼 충실한 답변이 못 되겠죠. 그리고 또 시간을 너무 짧게 얘기한다든지 이런 것도 충실한 답변이 되지는 못하겠죠. 자, 이런 것들은 유념하시고요. 자, 가장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될 부분은 그 다음 사항이에요. 대신 시험을 보거나 부정행위를 하거나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경우에 불합격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대신 시험을 보는 학생이 설마 있어요? 라는 학생들이
있는데,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은 사실 알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사진과 그다음에 영상이 비교가 되니까 대신 시험을 보는 학생들은 없겠죠. 하지만 부정행위를 한다 했을 때 실제로는 부정행위를 하는 학생도 있지만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데도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경우가 유용한 것이에요. 학생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학생이 있었냐면요, 예년에 실제로 학생이 원고를 작성하고 그것을 2분 안에 영상을 녹화해야 되는데 암기가 잘 안 되니까 그거를 카메라 옆에다가 원고를 붙여놓고 그거를 살짝 보면서 영상을 찍은 학생이 있는데 이거 다 걸립니다. 자, 실제로 보면 눈동자가 움직이게 되고요. 이 부분은 영상을 찍어서 보낸 것이기 때문에 확대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보고 또 보고 하면 여러분들이 컨닝을 한 것인지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 것인지는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이 있냐면요. 실제로 자기가 부정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적어놓은 것을 보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는 과정 속에서 생각이 안 나면 제 시선을 잘 보십시오. 위를 쳐다본다거나 아래를 쳐다본다거나 잠시 고개를 돌린다거나 뭐 이렇게 불필요한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자,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부정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영상을 봤을 때는 옆에 적혀놓은 거를 살짝 본 거 아닌가라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촬영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촬영한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학에서 평가하는 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겠지만 이 부분에 서 구체적으로 발표된 내용은 없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불합격 사항만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제작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인교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경인교육대학교 수시 전형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025학년도 학교장 추천 전형 결과를 보게 되면요. 경쟁률은 5.92대 1이었고요. 충원율은 1.66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교직 작성 전형 같은 게 215명을 선발했는데 경쟁률은 7.62대 1이었고 충원율은 2.27대였습니다. 자, 이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그러면 어느 정도 돌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예측하실 수 있습니다. 자, 1단계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많이 돌아갈 수는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작년에 평균 점수가 2.49, 최저가 3.3이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작년에 4합 12, 물론 경인교육대학교의 수능 최저 등급을 계산할 때 탐구 과목은 한 과목만 반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최저 12등급이 아닌 13등급이 된 학생도 12등급이 될 수도 있었겠죠. 자, 이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최저를 맞춘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40%대의 학생들이 지원 학생 중에서 40%의 학생들이 수능 최저 등급을 넘겼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4합 12로다가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걸 작년 학생을 기준으로다가 환산을 해버리면 60% 중반대까지 최저를 넘기는 학생들이 늘어난다는 것으로 유추하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는 작년 점수보다는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 평균 점수 이상은 돼야 올해도 그럼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계산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물론 평균 점수가 됐다고 해서 반드시 합격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수능 최저 등급을 넘기는 학생들 중에서 경인교육대학교에 지원한 학생들의 내신 성적이 높다고 한다면 그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것 꼭 생각하시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215명이 작년에 선발했죠. 물론 올해는 225명을 선발합니다. 자, 여기서 분포를 보면은요, 평균 점수가 2.28이고요. 최저가 5.02인데, 아니, 경인교육대학교 같은 경우는 5점대 넘는 학생들도 합격을 한다는 얘기야.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요즘 뉴스나 이런 데 보면은, 교육대학교 입시 결과가 많이 낮아졌다.
심지어는 5등급, 6등급, 7등급 학생까지도 합격을 한다. 이런 매스컴에서 영상을 본 적이나 뉴스를 본 학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실과 진실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이제 학교에 대해서 6등급이 나왔던 춘천교육대학교 또 진주교육대학교 그 시간에 내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경인교육대학교 같은 경우에 5등급 이상의 학생이 합격을 했다. 사실입니다. 자, 그럼 진실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요. 실제로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점수대가 분포되고 있죠. 그 중에서 3.5에서 3.99가 한 명이 있고 그 다음에 4.5 이상이 되는 학생이 2명이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결과에서 경인교육대학교 측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보면은 이 5점대가 넘는 학생들은 특목고 학생으로 발표졌고요. 물론 특목고 학생이라고 5.0이 넘으면 모든 학생 합격하느냐? 그거는 아니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경인교육대학교는 학업 역량은 25%를 반영하고 교직 적성과 교직 인성을 70%를 반영하기 때문에 물론 또 거기에 면접 비율도 어느 정도 작년에는 반영이 됐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비교과 부분이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라면 학업 역량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경인교육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합격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자, 이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요. 물론 가장 많은 학생이 합격한 점수대는 2.0에서 2.49대입니다. 자, 이것이 일반적인 점수다라는 것은 잊지 말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개인적으로 질문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화면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연락이 잘 안 되시는 경우에는 문자를 남겨주시면 시간이 될 때 연락드리겠습니다. 기망 컨설팅에서는 교대 입시 전략서와 인터넷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입시 전략서인 교대 입시의 모든 것과 면접 준비서인 교대 면접, 사대 면접 2권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6학년도 수시 교대 입시 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대 입시 설명회는 줌 설명회와 현장 설명회 2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요. 7월 19일부터 시작해서 8월 달까지 5회에 걸쳐서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하시면 너무나도 좋고요. 부득이하게 참여하시지 못할 경우에는 줌 설명회를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설명회에 참가하시는 모든 학생들에게는 교대 입시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입시 전략서를 증정해 드립니다. 대면 설명회하고 줌 설명회의 차이점이 있다면 모든 것은 다 같은데 개인 상담 시간이 별도로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면 설명회에서는 개인별로 생활기록부를 분석해서 학생의 설명을 10분 동안 해드리고요. 줌 설명회에서는 이 부분이 없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다음으로 교대 수시 합격 예측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대 입시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이건 기망 컨설팅 홈페이지가 아닌 교대 입시 연구소 홈페이지입니다. 교대 입시 연구소에서는 수시 합격 예측 서비스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학생들의 생활 기록부를 보내오면 2, 3일 내에 그것을 분석해서 분석 결과를,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교육대학교에, 전국 교육대학교에 어디에 합격 가능성이 가장 높은지 이 부분을 순서대로 분석해서 분석 결과를 메일로 보내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화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